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자,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국민의힘 김기윤 윤리위원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왜 결정을 못 내릴 겁니까? 예, 이제 소명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겠죠. 그 주장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입증 자료를 내야 되는데 입증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고 제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 보면은 오늘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입증 자료를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연기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동안 이야기했던 두 최고위원, 방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이 발언들은 이제 명확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으로 인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거고 뭔가 더 뭐 자료가 필요했던 겁니까? 예, 이거 주장을 하면은 내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는데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 입증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고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지난 내일 징계 다시 수위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 회의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한테 자진 사퇴의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니냐. 좀 하루 정도 여유를 줘서 자진 사퇴를 하면은 좀 이렇게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 취지로 지금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도된 취지를 보면은 이틀 정도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언론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윤리위가 자진 사퇴를 목적으로 연기가 했다고 하면은 소명 절차에서 두 최고위원한테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제 윤리위원장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실 때 정치적인 해법이라는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해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언론에서 자진 사퇴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진 사퇴가 아니라면 과연 윤리위원장께서 언급한 정치적 해법이란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정치적 해법이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먼저 보면은 그 기간, 그러니까는 5월 8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사퇴를 하면은 어떻게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법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윤리위원회 5월 8일 어제 했을 때는 자진 사퇴 의도 하지 않고 질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 사이에 5월 8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 경우에 정책 해법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정치적 해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어제 윤리위에 이제 출석을 했던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적이 없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 근데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없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제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까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에서 어느 누구도 자진 사퇴에 대해서 발언을 안 했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자진 사퇴의 뜻이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정치적인 해법과는 조금 거리가 먼 두 최고위원의 발언인데, 그렇다면 자진 사퇴가 없다면 내일 만약에 그 윤리위원회가 확정이 된다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내일 어제까지 5월 8일까지 위원들 사이에 어떤 수위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5월 1일 날 징계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5월 4일 날 추가 녹취록 관련돼서 추가 징계 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 확정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한 거에 대한 입증 자료가 나와야지 과연 징계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중징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두 최고위원회 소명 절차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질문을 했었죠. 예.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최고위원 하나하나를 좀 떼서 좀 보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발언이 정강훈 목사에 대한 관한 발언, 그리고 이제 4.3 사건에 대한 발언. 자, 이 정도 이제 발언 가지고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 이 발언은 일단 나온 건 팩트고 녹취랑 뭐 영상이랑 음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만 가지고 나서 봤을 때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는 세 가지입니다. 예. 5.18, 그다음에 4.3,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정강훈 목사, 예. 천하통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논의된 바는 없지만 5.18 유족이 있고 피해 가족이 있고 4.3 사건의 유족이 있고 그렇죠. 피해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유일연이지만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 활동하면서 서해 공무원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 유족을 대리해 가지고 3년 동안 문정부를 대항해서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 싸우는 과정 중에 국가가 유족을,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유족을 이대준 씨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유족에서 바로 옆에서 같이 예. 지켜봤고 또 2차적 가해, 월북이 뭐가 중요하냐, 월북하면 사살에 좋다, 이런 2차적 가해에 대해서 상당히 같이 3년 동안 공감을 하고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5.18 사건이나 4.3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 두 최고위원이 유족과 피해자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윤리위가 내일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5.18 사건하고 4.3 사건에서 이 유족과 피해자들한테 상처 준 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또 그 말에 대해서 유족의 입장을 공감을 하면서 징계 수위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럼 김 의원께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그 중징계를 건의를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내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자리에서 1년 이상 건의할 거다라고 말씀은 뭐 이렇게 방송에서 할 수는 없지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은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중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모든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3 사건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정치적인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JMS에 비교한 거는 뭐 그것마저도 이제 마찬가지의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지지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당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제 중징계까지는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녹취록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여기 중징계의 결정적인 사안이다라고 여러 언론에서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어제 회의를 하는 동안 이제 예. 태영호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윤리위원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한 부분이 바로 녹취록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또 저희 윤리위원회에서 5월 3일 날 갑자기 예정이 없던 긴급회의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어제 회의한 결과, 회의 진행 내용, 그다음에 윤리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도 뭐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윤리위원으로서 예.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거는 아직 그렇죠. 내일 하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저도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발언, 그다음에 공천 관련돼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파급력이 크다. 그리고 저는 공직자가 자기가 주워 담지 못하는 말, 허위로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예.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중징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만약에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자, 지금 두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분위기라든지 어제 이제 윤리 회의를 하셨고 서로 5시간 동안 논의를 하셨으니까 예. 자, 그 분위기에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라는 분위기였습니까? 예, 그 수위를 예.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의 각종 질문에 대한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사실 저희가 그 윤리위원회가 내일 다시 회의를 결론을 낸다고 하면 내일은 사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주년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당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있을 텐데 취임 1주년 되는 날 또 다른 최고위원회 징계 수위를 발표한다. 자, 이게 윤리로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윤리위원회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전 국민 간신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위원장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 해제된 바로 5월 1일 날 1차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녹취록 파동이 나자 5월 3일 날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2차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또 어제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받지 않고 진행할 경우에는 이 점을 이유로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절차적 하자가 있다. 실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징계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일 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까지 준다고 했으니 바로 내일까지 바로 잡아갖고 한 거고 또 목요일 날은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윤리위원회에서는 가장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월 10일로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보니까 좀 비판이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한 5시간 정도 걸렸잖아요. 예. 5월 10일은 그럼 뭐 빨리 끝나는 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관계 확정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지난보다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또 저 생각 말고 다른 윤리위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